3화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3화에서는 정연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자신 잘못이라기보다는 유일한 벗인 주란을 도와주려다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죠. 메란 국극단에서는 외부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필 정연이가 일하는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다방인 것입니다. 아무리 서빙만 한다고 하더라도 강소복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텐데요. 룰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란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주란의 집은 정연이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요. 언니가 폐병에 시달리고 있기에 그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집안 살림과 언니 약값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또한 문옥경 공연을 본 후 그 꿈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정연이처럼 국극배우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정연이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아마 주란이 다방에서 일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이죠. 막상 메란 국극단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배역 하나 따내지 못하고 성공은 언제나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죄책감만 생기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가족들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주란이 다쳐서 다방에서 잘리게 생긴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정연이는 그의 사정을 알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주란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그가 나을 때까지만 다방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정연이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정연이가 이 일로 인해 쫓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춘향전 무대에서 정연이의 재능을 알아본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화 예고편을 보면 정연이가 춘향전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보아 공연이 끝난 직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정연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정연이 방자역을 완벽하게 해내 입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고편에서는 정연이와 허영서가 무대에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허영서가 정연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구라도 자신의 무대를 망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기만 해도 잔뜩 얼어붙어 버린 듯 보이는 정연이이죠. 국극 무대가 처음인 정연이는 잔뜩 긴장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거기에 더해 허영서의 압박까지 부담이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정연이가 아니죠. 긴장된 그 순간 머릿속에는 무언가 번쩍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토록 방자역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했지만 잘 해석이 되지 않았던 정연이었죠. 이 순간 제대로 된 정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관객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방자라며 얼굴에는 자신감이 잔뜩 묻어있죠. 이 공연을 유심히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매국국극단 여자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서예랑이죠. 그는 무대에선 정연이를 보며 그도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원탑은 허영서라고 말합니다. 서혜랑은 문옥경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이죠. 만일 문옥경 또한 서혜랑과 같은 생각이었다면 굳이 자신의 후계자로 정연이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텐데요. 현재 실력 차이가 나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정연이가 더 월등하다면 허영서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죠. 정연이는 제대로 된 소리 수업조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단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귀동냥한 것으로 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죠. 거기에 반해 허영서는 최고의 명창에게 소리 수업을 받았었는데요. 최고의 조건과 환경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연습을 해왔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사람 이름이 함께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정연이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허영서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춘향전 무대가 허영서를 엄청나게 자극하게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정연이가 이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으로 보이죠. 허영서의 최대 실수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연이의 능력을 너무 쉽게 봤다는 것이죠. 즉 자신을 따라올 자가
국국매국단에는 없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정년이를 망신주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방자역을 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정년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허영선은 이 분야에서 1인자로 성공하는 것에 목이 말라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목표보다는 자신이 성공해야만 엄마가 자신을 봐주기 때문이죠. 그가 성악을 공부하다 국극으로 전향을 한 것도 다 엄마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가엾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평소에도 늘 기본적인 불안이 깔려 있었는데요. 이 무대를 시작으로 자신이 1인자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이와 허영선은 모두 문옥경 같은 남역으로의 성공을 꿈꾸고 있죠. 3화부터는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화에서는 강소복과 최공선의 관계가 밝혀졌는데요. 두 사람은 판소리 명창 임진스승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소복이 먼저이고 이후 최공선이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공선 아버지는 삶이 힘들어 임진한테 공선이를 맡기려 들렀는데요. 친분이 있던 임진은 흔쾌히 공선을 받아주죠. 학교를 보내주겠다는 임진의 말에 공선은 의외의 답변을 내놓아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요. 바로 소리를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임진 입장에서는 정말 맹랑한 아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선생님처럼 한 세상 휘어잡는 소리꾼이 되어야겠다고 말하는 공선인데요. 정말 당찬 아이가 아닐 수 없죠. 좋은 비단 옷 입고 한평생 노래 부르며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냐며 왜 소리꾼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죠. 하지만 최공선은 소리를 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에 임진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임진은 최공선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예인이 되는 길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더구나 소리꾼이 되려면 목에서 피가 맺혔다 사라졌다를 수백 번 반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인데요. 그만큼 험난한 길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꾼이 되겠다는 공선인데요. 그런데 그의 소리를 들은 임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미소가 번집니다. 이뿐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강소복 또한 최공선의 노래에 완전히 매료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태어나서 이런 깊은 소리는 처음이야 하는 듯한 표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최공선과 정년이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소리를 배워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음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인 걸까요? 이후 최공선과 강소복은 함께 소리꾼으로서 이름을 날린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드라마에 의하면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던 최공선이 한순간에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모두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동료였던 강소복조차도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강소복은 오디션장에서 정년이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최공선을 떠올렸는데요. 그리고 놀란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 함자를 물어보죠. 하지만 정년이 입에서 나온 이름은 최공선이 아니라 서용래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정년이 엄마는 최공선이 맞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이름도 바꾸고 세상에서 사라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서 사는 것일까요? 더구나 그는 자신이 명창이기에 정년이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가혹하게 매질을 하고 헛간에 가두면서까지 노래를 못하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소리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죠.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소복과의 관계인데요. 어쩌면 현재 허영서와 정년이가 1인자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소리판에도 실력과 관계없이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데요. 최공선의 인기에 질투를 느낀 강소복이 어떤 계략을 꾸몄을 수도 있죠. 그로 인해 최공선이 곤란에 처하며 큰 상처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왠지 현재 강소복의 이미지로 보아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두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성대결절이 온 것입니다. 웹툰에서는 실제 채공선에게 갑자기 성대결절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목소리가 생명인 사람한테 갑자기 성대결절이 찾아오면 좌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상황에 절망한 채공선이 친구인 강소복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숨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연이에게 모질게 군 것 또한 바로 이것이죠. 자신에게 성대결절이 온 것처럼 정연이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공선 자신은 그로 인해 너무 처절하게 고통을 받았는데요. 정연이에게만큼은 그 시련과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